예.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뻘짓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많은 토론을 해야 돼요. 아까 목차 짜고 나중에 스케치를 해서 어떤 이미지를 들고 올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토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안 보는 사이가 돼요. 싸우게 되거든요. 자, 제가 그 스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야, 이런 아이디어 좋지 않냐? 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PPT 열고 바로 PPT를 작성해. 자, 막 이미지 좋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PPT를 작성하다가 전체 내용이 좀 안 맞네. 좀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네. 아까 그렇게 스케치를 잘 해놓으면은 양도 조절되고 논리 순서도 잘 조절이 되는데, 그냥 바로 PPT 켜고 바로 작성을 하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 이게 벗어나게 돼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게 돼요. 전체 내용이 안 맞네. 그럼 이때까지 기껏 시간 들여서 만들었던 PPT도 지워야 됩니다. 그 지워야 할 때 마음 아시죠? 그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그거를 가감히 지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딴 애가 갑자기 생뚱맞게 야, 이런 아이디어 어때? 그제서야 말해. 그럼 또 다시 전체 내용이 안 맞고 다시 기껏 작성한 디자인, PPT 디자인 다 지워야 되고, 빠이빠이 이별의 조짐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정석으로 가보면,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논리 구조를 만들지 목차를 구성해 볼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PPT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 종이에 스케치를 해보자. 이러면서 스케치 하니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PPT는 화면 큰 게 이게 한 장 한 장인데 종이에 스케치를 하면은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보다 더 논리 구조가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순서를 막 바꿔봤다가 이거를 앞에 놔두자, 이거 저기 뒤에 놔두자, 이거 추가하자, 이거 삭제하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아이디어 추가하면은 그래도 좀 낫죠. 그 다음에 PPT를 작성하게 되면은 오케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직도 많은 회사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가 과제를 하거나 뭐 공모전을 하거나 PPT를 만들 때 보면은 대부분 바로 컴퓨터 켜요. 바로 컴퓨터 켜서 PPT를 바로 켜서 바로 작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찔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찔리는 사람 있으면 1 눌러주세요. 아무도 안 찔려?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자, 가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갈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내가 뭐 이런 뭐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서라든가 뭐 스케치라든가 이런 거 안 해도 완전 진짜 딱 중요한 내용만 논리 구조에 맞게 딱딱딱 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창창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갈 나이지만 그럴 때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PPT의 청사진을 제대로 짜야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를 그리고 습관 들여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도 그 회사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은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데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팀 역량. 팀 역량은 왜 적어? 뭐 공모전이면 공모전 그것만 봐야지 왜 팀 역량을 왜 적어? 하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과연 이 사람을 내가 뽑아줬을 때, 이 작품을 뽑아줬을 때 그게 우리 회사 이득이 될 것인가, 그거를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좀 고려하겠죠.
물론 우수한 작품도 좋지만 이걸 뽑았을 때 우리 회사에 이득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팀 역량. 뭐 학력도 있고 뭐 관련 경력이라든가 뭐 교육 수준이라든가 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다, 이거를 위해서 많이 공부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 SNS 활동, 내가 블로그를 10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다, 또는 인스타 활동을 뭐 꾸준히 해서 팔로워가 뭐 몇 킬로다, 몇 밀리언이다, 또는 유튜브 활동을 소소하지만 옛날부터 해왔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팀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만약에 마케팅 영상 공모전을 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주 잘한 사람을 뽑는 것도 맞긴 하지만, 저 같으면은 조금 덜 잘했지만 이거를 자기 SNS에 업로드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보다 더 도달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사람을 뽑아주면은, 뭐 동상이든 뭐 약간 우수상이든 이렇게라도 뽑아주면은 이 홍보 효과가 돈 안 들이고 훨씬 더 많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블로그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야 블로그 다 지났다, 인제와서 해서 뭐 할 건데 했는데, 그게 아직도 블로그가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블로그가 유효하죠. 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이제 뭐 인싸들 먼저 다 하고, 우린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봤자 뭔 효과가 있겠나. 그게 한 5년 전에 그 말이 나왔는데 아직도 인스타는 건재하죠. 유튜브도 지금 이런 말 나와요. 야 유튜브 지금 물 다 끝났다, 뭐 단물 다 빨렸다. 근데 10년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공모전 활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런 것들을 조금 내 SNS 상에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거를 지금부터 구축하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카페를 할 때 내가 왜 미리 블로그 안 했을까? 내가 블로그 탄탄한 게 있었으면은 내가 거기다 올리면은 상위에 노출됐을 건데 왜 옛날에 안 했을까? 막 그런 후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도 5년 후에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사장님이 이영현 사장님이 그 하려는데 할 걸.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거 맘먹고 하면 6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SNS 채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점 도출. 자, 첫 번째 타이틀이었고, 두 번째 팀 역량이었고, 이제 세 번째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도출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설명은 이겁니다. 문제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누구나 문제라고 생각한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문제점이었어? 그렇구나. 이게 문제였네.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문제점 도출란에 들어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예를 들어볼게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 그냥 곳곳에 세계 어디에도 호텔도 있고 숙박업소 다 있는데, 그리고 호텔스닷컴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최저가 검색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있는데 왜 해? 뭐가 문제야? 이랬는데 아니다. 호텔은 도시와 문화를 단절되게 만든다. 그래, 어디 리조트나 어디 호텔 가면은 보통 그 안에서만 놀잖아요.
이 근처 뭐 태국이라든가 뭐 어디고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보통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야 하와이 가서 뭐 했어? 하면 호텔 안에서 놀았어. 응? 그럼 하와이까지 왜 갔어? 요 앞에 해운대 가지. 그렇잖아요. 여행이란 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그 지역 사람들과의 뭐 교류도 있고 그런 게 여행인데, 호텔은 도시와 문화를 단절되게 만든다. 이거 문제다. 라고 콕 집어줬어요. 에어비앤비가. 듣고 나니까 그렇네. 그렇네. 그리고 여행지에 방이 많이 비는 그런 주민이 많다. 근데 이거를 홍보를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올 건데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홍보할 거야? 그 일반 개인이. 이거를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딱 집어준 거예요. 자, 그렇죠. 이때까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문제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 어느 녹차를 유통하는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편의점이나 뭐 마트 갔을 때 녹차 많잖아요. 뭐 종류별로 많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이미 녹차 제품 널렸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다. 이때까지 유통사가 85%의 마진을 가져갔다. 그래서 소비자는 낮은 퀄리티의 녹차를 높은 비용으로 구매했다. 그랬어? 이거를 몰랐던 거를 또 익혀줬죠. 그리고 농부는 낮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문제점을 콕 집어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게요 하면은 이제 기가 솔깃해지죠. 기가 막 솔깃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웃겨 몰라. 솔깃해져가지고 듣고 싶겠죠. 아까 면접관이 하루에도 수십 개를 보는데 그저 그런 것보다 너 궁금한데 뒤가 궁금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내가 제시할게. 자,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고객과 호스트를 인터넷 웹사이트나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연결시켜 주겠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호텔보다 저렴하고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겠다. 호스트 입장에서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남는 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뭔 뜻이냐면은 에어베드. 그러니까 외국에는 손님 들어오면은 에어베드라고 해서 막 우리나라에서는 이불 따로 깔아주는데 외국에서는 에어베드라고 따로 있대요. 그리고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아침을 꼭 챙겨줘야 돼요. 이 원래 에어비앤비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들은 원래 불법이에요. 그래서 에어베드와 브렉퍼스트를 제공하면서 문화도 제공하고 숙소도 제공하고 싼 값에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도 에어비앤비라고 했고요. 그 다음 녹차 스타트업도 고객에게는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녹차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농부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그 해결점에 대한 제품 또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짜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보여줄 차례예요. 뭐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IMC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IMC가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딱 풀었습니다 하고 짠 하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PPT에다가만 그 사진을 얹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거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어플을 뭐 누르면 뭐가 나오고 뭘 누르면 뭐가 나오고 어떤 기능이 있다를 어플로 보여줬어요. 그 PPT 화면에. 어떤 스타트업은 실제로 이렇게 핸드폰을 들어서 이게 큰 화면에 연동되게끔 해가지고, 자, 이건 누르면 이게 되고요. 이런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저렇게 저런 방법이면 문제가 해결이 잘 되겠네 하고 면접관이 설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어플을 만들어라고 그 회사 공모전에 그 제시를 하더라도 어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는 그냥 이런 프로세스를 디자인해 가지고 디자인만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걸 누르면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고, 요걸 누르면 뭐 후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대략적으로 PPT로도 작업이 가능하죠. 무조건 이걸 다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짠하고 보여주는 예시가 있었을까? 자, 우리 애플 잡스행님이 옛날에 그 뭐시기고 그 아이팟 나노 있잖아요. 요 쬐깨난 나노. 그걸 처음 발매했을 때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그 맨날 또 터틀넥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주머니, 이 바지에 호주머니 보면은 이 동전 주머니 있잖아요. 쬐깨난 거. 그거를 이렇게 딱 보면서 저는 이때까지 이 바지에 있는 이 주머니가 왜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아이팟 나우 하면서 이렇게 싹 꺼냈어요. 이분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찍어서 뒤에 큰 화면에 이게 딱 나오도록, 요 주머니, 예전에 나는 이런 주머니가 왜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러면서 싹 꺼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죠. 왜? 아, 그것만으로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벼운지가 증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투에서 꺼냈어요.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 박수 치면서 하잖아. 막 안녕하세요 하는데 책상 위에 이건 뭐지? 그래서 봉투를 딱 꺼내더니 여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러면서 싹 꺼냈어요. 이러면서 아이패드,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가볍고 작고 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준 예가 있고,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설탕에 어린이들이 먹는 우유에 들어가는 뭐 바나나만 우유라든가 뭐 온갖 초코우유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설탕량이 너무 많다. 아,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되나? 여러분들 이걸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충격적으로 그 딱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이분이, 자, 1년에 한 아이들이 먹는 설탕의 양이 2kg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2kg? 많이 먹네 이런데, 자, 1년에 아이들이 먹는 설탕의 양이 이렇습니다 하고 선술에 담아서 들이부었어요. 그냥 라이브로 그냥 들이부었어요. 일부러 막 많이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충격을 받았죠. 그냥 머릿속으로 2kg다, PPT에 그냥 2kg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겠네 이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강조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실제로 들이부었더니, 아, 저렇게 심각하구나 라고 딱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더 듣고 싶게끔 만들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조금 너무 틀에 박힌 몇 퍼센트 증가해서 몇 퍼센트가 감소해서 뭐가 문제다 이렇게 말고, 뭔가 시각적으로나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진짜 뭐 내가 퍼포먼스를 취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또는 제품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자, 아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 10.6밀리언이 여행을 한다. 그 중에서 평균 숙박비가 $20였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은 우리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런 수익 모델을 알려줬거든요. 발표를 했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어플 쓰면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기대 효과를 말해준 거예요. 기대 효과. 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어떤 마케팅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은 그걸 해서 어떻게 될 건데? 그거를 좀 더 과장이라기보다 뭐 좀 더 포장해가지고 제대로 전달해야 면접관이 저걸 하면 저렇게 좋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기대 효과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좀 그런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에 이런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분석 방법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케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 경쟁사 분석.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나 아니면 마케팅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너무 독특한 거라서 경쟁자 없습니다. 경쟁자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라서 유일합니다. 요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쟁자도 만들어서 오히려 저희를 부각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부산 스타트업이거든요. 부산에 계신 대표님인데 맛있는 큐브라고 해서 조미료를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해서 하나하나 넣을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이분들도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이게 최초라서 경쟁자가 없다. 우리가 최초다. 이랬는데 아니다. 경쟁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누구? 다시팩. 그리고 이 맛있는 큐브와 그리고 액상 조미료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서 양 조절. 다시팩은 양 조절이 힘들다. 왜? 그 묶음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막 요거 하나에 국물 이만큼 낼 수 있고 막 뭐 좀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맛있는 큐브는 쉽다. 왜? 하나하나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많다 싶으면 반 잘라서 넣으면 되니까. 아주 쉽다. 팩은 그게 안 되잖아. 잘라서 안에 못 넣잖아요. 액상 조미료. 간장이 이래 붓다가 우르르 이래 나오고 힘들다. 뭐 종이 액체류 같은 거는 특히나 이렇게 훅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힘들다. 근데 우리는 쉽다. 그리고 잔여물. 다시팩은 잔여물이 남는다. 국 끓이고 나면 밑에 남는 거 있잖아요. 버리기도 싫고 귀찮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남는 게 없다. 액상 조미료 없긴 한데 간장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변한다. 그래서 어머님들 보면은 맛있게 하려고 까맣게 변하면 맛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미료 다른 걸 쓰고도 하는데 간장을 그래서 잘 안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제품의 특징을 부각시켜 준 거죠. 우리 제품, 우리 아이디어, 우리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경쟁사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마케팅 전략을 쓰면 기존의 CF보다 돈도 작게 들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다. 이렇게 경쟁사로 하여금 내가 부각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쉽죠? 또 한 명 들어오셨네. 자, 맨 마지막 이제 클로징. 보통 땡큐 쓰죠. 땡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PPT 데크가 한 장 한 장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한 장 한 장을 쓸데없는 땡큐로 하고 완전 버릴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서 좀 더 여운을 남게 해줄 것이냐. 아까 그 맛있는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자기네들의 제품을 쓰면 그 PPT 마지막에 발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잘 먹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사는 모든 고객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는 뭐 맛있는 큐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막 감동도 들고 뭔가 그냥 땡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심사위원들에게 마음을 자극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셨고 지원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모전을 할 때 마지막 한 장면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면접관들에게 우리 거를 기억에 남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의 PPT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심사위원 머릿속에 눈에 띄게 머리에 남게 하려면은 짧고 간단해야 되고 심플,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억에 남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런 문제를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말하고 그 해결점을 기똥차게 표현하는 그런 걸 그렇게 작성을 하면은 훨씬 더 면접관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겠죠. 요거를 머릿속에 많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갈게요. 바로 해서 좀 빨리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에 기존 대상 받은 작품을 벤치마킹 하면서 제가 기존 대상 받았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3대 마케팅 공모전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기획이 있고 대원기획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대원기획에서 광고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서라는 주제로 이러한 회사를 너가 정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짜와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서 대상 받은 게 이거였어요. 빼빼로드.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까 제가 설명드린 PPT 데크와 이제 실제로 수상작을 비교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빼빼로드, 이름도 잘 지었네. 빼빼로에 드 붙여가지고 빼빼로드, 빼빼로의 길, 빼빼로데이가 전 국민의 기부 트렌드로 잡기 위한 전략 기획서. 이 한 장에 이게 전체 내용이 딱 들어오는 거야. 빼빼로데이가 전 국민의 기부 트렌드로 자리 잡기 위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말해주겠네. 기부 트렌드라는 이런 쪽으로 풀어 나가겠구나. 광고를 막 때리고 이게 아니라 기부 트렌드로 어떻게 자리 잡아 나갈 것인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되게 빼빼로 색깔이랑 이런 것도 잘 들고 가가지고 좀 예쁘게 뭔가 좀 재밌게 눈에 확 띄죠. 보고 싶죠. 누가 했네. 자, 첫 번째 제가 슬로건과 그 아이템을 말하겠죠. 이 친구들도 이 슬로건을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슬로건을 적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명을 적었고, 그 다음 저희 그 목차, 제가 목차 구성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상황 분석, 문제 도출, 타겟 분석이를 짜자자자 요렇게 하겠다. 와, 근데 이것도 좀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빼빼로 모양으로 해가지고 짝짝짝. 이러니까 점점 재밌겠는데? 좀 얘네들 재밌게 잘 딱딱하게 1, 2, 3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볼 때. 자, 목차 구성을 아까 막 이렇게 한댔죠.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했네. 자, 첫 번째 얘네들은 상황 분석을 먼저 적었어요. 가장 많이 팔린 국민 과자는 빼빼로. 이렇게 많이 팔렸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데이는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보다 뭐 이런 건 더 많이 챙기네. 빼빼로는 오랫동안 사랑과 우정의 메신저로 사랑받았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놨죠. 이렇게 해서 현 상황을 가장 많이 팔린 과자, 가장 많이 챙기는 데이, 빼빼로 데이 챙기는 비율을 이렇게 데이터로서 신빙성 있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현 상황이고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문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도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데이 이벤트가 반복되면서 빼빼로의 매력도와 신선도가 하락하였고, 그러고 보니 빼빼로 데이 때 왜 우리가 롯데 좋은 일 시키냐, 아니, 너무 또 상업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고는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콕 집어준 거죠. 그리고 가격 인상과 과대 포장 이슈로 인해 빼빼로데이의 상업적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게 마음속에만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면서 그냥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좀 뭐 과자보다 뭐 포장이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을 콕 집어준 거죠. 뭐 댓글로 인해서 뭐 좀 많이 담아줘라, 양이 너무 적다, 막 이런 것들을 좀 얽혀서 좀 신빙성을 또 부각시켰죠. 이에 롯데제과는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CSR 캠페인으로 스위트홈을 시도했지만, 스위트홈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몰랐죠. 스위트홈을 했지만 미약했다. 네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이거를 문제점을 완전 후비 파준 거죠. 빼빼로데이가 상업적 이미지가 점점 심화돼서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CSR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라고 문제점을 확 집어준 겁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인터뷰 내용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내용도 이렇게 넣어서 신빙성을 또 올려놨고, 여러분 며칠 전에도 단톡방에 청사진에서 누가 뭐 설문조사 해달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런 설문조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해주고. 그러나 우리 청사진 안에서는 이런 설문조사쯤이야 껌이죠. 청사진. 자,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는 마음속에만 사람들이 시시하던 것들을 콕 집어서 문제점을 도출했고, 그래서 앞으로 말해줄 해결책에 대해서 명분을 좀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여기까지 봤다고 칩시다. 그래,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거를 얘가 아주 명확하게 집어줬구만. 그리고 자기 주관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완전 신빙성 있게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걸 밝혀줬구나. 앞으로 해결점이 기대되는데 라고 하면서 보게 되겠죠.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해결점을 봅시다. 자, 기존 CS 캠페인을 통해 빼빼로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면 아까 스위트로 홈, 아까 뭐 롯데에서 시행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 스위트홈을 인지시키고 사회 공헌 활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빼빼로에 전이시켜야 한다. 유식한 말 썼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부터 뭐 약간 조금 배경 지식이 나옵니다. 지금 뭐 MZ 세대를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봤을 때 이 내용이 뭐 Z세대 특징을 좀 말해놨거든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좀 놀랐던 게, 오늘 회사에서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Z세대 잡으려고 난리예요.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우리랑 너무 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Z세대다, 우리가 전문가다, 우리 말 들어 라고 이렇게 회사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 거죠. 회사에서는 Z세대 특징을 잘 모르니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얘기해 줄게 하면은 좀 더 말해줘 하면서
듣게 되겠죠. 뭐 넘어갑시다. 뭐 대충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빼빼로 데이를 함께 기부하는 기부 트렌드로 리포지셔닝 시키겠다. 이게 얘네들이 기획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진짜 이게 문제였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봐도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찾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내용이 중간에 나왔잖아요. 저는 목차에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을 봤습니다. 왜? 앞에 내용이 까먹을까봐 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점을 찝어줬던 거죠. 자, 자기네들도 이걸 PPT 만들면서 여러 번 만들고 다시 읽어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다가 보니까 중간에 앞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이 중요한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넣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만큼 목차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IMC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IMC 마케팅이 뭐냐면은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말이 어려운데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말이 어렵죠. 그냥 한마디로 온갖 수를 동원해서 고객들에게 이걸 알리는 걸 말해요. 뭐 CF라든가 옥외 광고라든가 뭐 버스판 광고라든가 지하철 광고라든가 뭐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알리는 걸 이벤트를 한다든가 뭐 안테나 매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것을 IMC라고 합니다. 그러면 IMC의 기존에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많이 보셨죠? 남구 여기 근처 남구 경찰서에 자 고객이란다. 아무튼 시민이 부르면 총알같이 달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총알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실제 건물이거든요. 실제 건물에 진짜 자동차 크기를 이렇게 얹어놨더라고요.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산이니까. 이렇게 5개 광고를 한 거죠. 만약에 경찰에서 자기네 마케팅 전략이 시민을 위한 우리 경찰의 마음을 알리고 싶다.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이런 게 나왔겠죠. 그 종류를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또 선사 유적 공원을 알리기 위해서 이외에 원시인 인형을 갖다 놓고 이걸 일부러 찌그트려 놨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만 있었다 칩시다. 그냥 갈색이니까 그냥 뭐 관광지겠네 하고 넘어갔을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뭐야?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IMC 전략을 만들어냈죠.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그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고 옛날 드라마에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분 작품이에요. 자, 이런 포스터가 있는데 이거를 전봇대에 감으면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때 그 이라크 전쟁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그거를 비판한 거였어요. 이렇게 내가 겨누고 있는 게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를 전봇대를 통해서 만든 거죠. 뭐 광고 CF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IMC 전략 중에 돈도 많이 안 들고 보다 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한국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가 KTNG 본사야. KTNG 본사 앞에 담배꽁초로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로 트리를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설탕 보여드렸죠. 사람들이 경각심 일으키잖아요. 근데 1년에 담배꽁초로 벌어지는 양이 뭐 몇 톤에 달한다, 몇 톤에 달한다.
뭐 숫자로 들으면 눈에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KTNG 본사 앞에. 이게 시민연대랑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단체랑. 파격적이죠. 이걸 보면은 이게 예술작품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IMC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비싼 CF 광고보다 훨씬 더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진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도 이제 좀 쓰레기통에 좀 따로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찰 광고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네를 달아서 형만 믿어, 뭐 누나만 믿어 해가지고 경찰에 대한 아주 믿음, 신뢰를 이렇게 5개 광고로 만들어냈던 거죠. 뭐 머리 찐 똑똑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탁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래요. 그분 책이 저 있거든요. 엄청난 조사 끝에 나온 아이디어들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전 강의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빵 하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전략을 분석하고 조사하다 보면은 이게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선사유적공원을 1년 방문객을 자기가 조사를 해봤대요. 이거 광고를 의뢰받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돈 많이 들였는데 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안 오는 이유를 자기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뭐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딱딱할 것 같아서 그런 성향이 많았다. 그거를 자기가 조사하고 공부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런 조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진짜 100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귀에 딱지가 않고 앉을 정도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빼빼로로 돌아가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은 IMC의 가장 기본적인 게 TV 광고니까 TV 광고 콘티를 이렇게 짰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저는 별로였어요. 그 다음 5개 광고로서 에스컬레이터 요 광고에 이렇게 빼빼로가 하나씩 이렇게 지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빼빼로데이나 빼빼로를 먹게 되면은 이거 사회공헌을 하게 되는 기부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좀 아이디어 좀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빼빼로를 사 먹으면은 내가 기부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리포지셔닝 하게 된 거죠. 아까 리포지셔닝 했던 것처럼. 그단 못하고 있던 스위트홈 CS 활동을 이렇게 알리면 된다고 자기가 이렇게 IMC 전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앞에 자기네들이 기획을 엄청 잘 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에 대한 IMC 아이디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뭐 이런 걸 하면 이렇게 해서 막 한다는데 이것도 좀 별로긴 한 템인데. 자, 그리고 뭐 래핑카 차 타고 이렇게 종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솔직히 별로였어. 그리고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과자의 집을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서 빼빼로 먹으면 뭐 기부가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뭐 이랬는데 이것도 솔직히 별로였어. 좀 뭐 이런 것도 하겠다. 뭐 여기에 뭐 QR코드를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뭐 강아지 뭐 이런 찍먹 부먹 이런 게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별로였어. 뭐 롯데그룹 프로모션 전체적으로 하겠다. 뭐 빼빼로도 챌린저를 하겠다. 별로였어요. 뭐 브이로그 하겠다. 별로였어요. 뭐 이런 거 다 하겠다.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요런 앞에 있던 IMC 전략들을 이런 일정으로 해내겠다. 근데 아까 계속 제가 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앞에 기획에 매료당했어요. 아마 그 심사위원들도 앞에 기획에 매료당했던 것 같아요. 아까 PPT를 다시 분석해보면 앞쪽에 문제 도출하고
해결점 말하고 여기에 대한 뭐 신빙성 있는 자료를 아주 기획을 잘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 IMC 전략들을 마련했는데 일단 여기서 너무 잘 해놓으니까 뒤에가 별로라도 이거 대상 받았었거든요. 아 별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내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 네. 그래서 맨 마지막 빼빼로가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길이 되는 그날까지 빼빼로드. 아 이래서 네이밍도 잘했고 기획도 잘 됐고 뭐 IMC 마케팅도 뭐 저는 주관적으로 별로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냈고 아까 마지막 클로징 이렇게 잘했던 것처럼 클로징까지 아주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했던 PPT 그 공모전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타이틀부터 눈에 쏙 띄게 쏙 들어오게끔 만들었고 문제점 도출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문제점을 콕 집어서 아주 후벼 파서 문제를 적시해놨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자기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마련했고 그다음 목차 구성도 잘해서 논리적으로 들어오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대용기의 홈페이지 가면은 그 기존에 상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들어가서 다 보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 이 말 많이 들었죠. 뭐 좋은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좋은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가 있다. 일단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써봐야 된다. 그쵸? 공모전도 일단 전에 했던 것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쓰네 라는 감을 익혀야 되고 다상량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작 진짜 도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새 좀 공모전이 안 뜨기도 해요. 요즘 기업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지금 진짜 할 만한 공모전이 좀 없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작은 규모의 공모전이라도 많이 내가 다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진짜 어느 정도의 레벨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수상작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만약에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이런 거 봤었으면은 와, 저런 논리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저런 PPT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까 그런 빼빼로 막 예쁘게 꾸며놓고 디자인 같은 거 했었잖아요. 내가 PPT도 잘 못하네. 포토샵도 잘 못하네. 빨리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공모전 같은 거 보면서 저런 영상 만들려면 난 저런 거 못하는데 지금 내가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습해야겠다 이러면서 나의 기본 체력을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존의 수상작들을 보면서 주눅 들지 마시고 그래 저렇게 하려면 내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어서 빨리 내가 캐치해서 공부해서 내가 저 수준까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길었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끝이고요. 어째 보면은 앞으로 이제 OT만 2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전부 다 4단계다 뭐다 지금 2,000명이나 했었고 진짜 좀 무섭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고 컨설팅은 계속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뭐 공모전을 하든 아니면 다른 비슷한 뭔가를 하든 그런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청에서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새벽에도 전화 말고 카톡으로 아무튼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강의 끝나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거 화면 좀 켜주세요. 또 그거 사진 찍읍시다. 자,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추석 체크용 제가 캡처 좀 할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하는 청사진, 청사진 이렇게 펼쳐주세요. 청사진, 청사진. 잠시만요, 화면이 너무 많아서. 청사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캠이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좀 많은 여러 명이 저한테 공모전 말고 좀 상담을 하러 많이 왔었거든요. 한 분은 자기가 간호학과인데 이거 지금 취업이 이번에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저희가 대외 활동 딴 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많다,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말씀 들어왔었는데,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답이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면은 되게 힘들고 복잡하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컨설팅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진로나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카페 놀러 오면은 제가 웬만하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뭐 연애 상담 빼고, 연애는 나도 못했거든. 아무튼 진로 고민이라든가 그런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아니면 전화로나 카톡이로나,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고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오늘도 이거 끝나자마자 공모전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어떤 거에서 내가 수상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다리야. 다리야.